바로 강제 집행을 진행한 겁니다. 실제 저희 의뢰인은 급여를 압류해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태구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 제목은 변제금 제발 모아두세요, 안 모아두시면 바로 강제 집행 당합니다 인데요, 약간 뜬금없는 것 같기도 한데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해서 올려드린 영상이 이미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링크 올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 한 번쯤은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서 접수, 개시결정, 채권자 집행, 인가결정, 면책, 이렇게 5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신청서 접수 후부터 3개월이 지났을 시점의 얘기입니다. 저희가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할 때 보통은 3개월 후부터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이 기간은 60일에서 90일 사이로 정할 수 있는데요, 빨리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싶다고 하시면 60일 후부터 변제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90일 이후부터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90일 이전에 개시결정이 나는 경우와 90일이 지나서 개시결정이 나는 경우입니다. 90일 이전에 개시결정이 나면 정해진 날부터 변제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90일 이후에 개시결정이 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할 당시 90일 이후부터 변제금을 납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90일 이후에 개시결정이 나더라도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즉, 개시결정이 나면 3개월 이후부터 모아두신 변제금을 일시금으로 한 번에 납부하셔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서 접수 후 6개월 후에 개시결정이 났다고 하면 4개월째부터 6개월 분까지 총 3개월 동안의 변제금을 모아두었다가 개시결정 이후에 3개월치를 한 번에 입금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 1년 후에 개시결정이 나면 9개월치를 한 번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입금 시기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채권자 집행 기일 정도까지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입금을 하지 않고 채권자 집행 기일에 나가시면 회생위원님께서 변제금 납부하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보통은 채권자 집행 기일 후에 며칠 정도 여유를 줍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회차에 맞는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인가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어 버립니다. 더구나 이게 단순히 절차 폐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폐지가 되어 버리면 그 이후로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채권자들이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요, 판결문과 집행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제 집행을 하려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 판결문을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행권원만으로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집행권원으로 강제 집행을 무한정할 수 있게 하면 채권자가 무지막지하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문을 발급받아서 집행권원에 첨부해야 합니다. 하나의 집행문으로 한 번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절차를 마련해 둔 겁니다. 판결문에 집행문을 첨부한 서류를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생소한 법률 용어일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고 집행문까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진행했다가 폐지가 되어버리면 채권자 목록에 있는 채권자들은 소송을 할 필요도 없이 바로 집행문이 발급됩니다. 즉, 바로 강제 집행을 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이 사건 검색하면 보여드릴 건데요. 나이 사건 검색 사이트가 생소하신 분이라면 우측 위에 올려드리는 영상 먼저 확인하시고 이 영상 계속 이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례입니다. 보시면 2023년 2월 14일 채권자 집행기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변제금을 미리 모아두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분은 변제금을 모아두지 않으신 겁니다. 채권자 집행기일이 지났는데도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했고요. 결국 8일 뒤인 2023년 2월 22일에 폐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변제 계획이 불인가된 것이 아니라 회차에 맞는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폐지가 된 겁니다. 그러자 아래 보시면 2023년 3월 15일에 채권자 목록에 있던 대부업체가 집행문 및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한 겁니다. 실제 저희 의뢰인은 급여를 압류해 버렸습니다. 개인의 생을 하는 거면 직장이 있고 급여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편하고 빠른 강제집행 방법이 바로 급여 압류인 겁니다. 대부업체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빠릅니다. 이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소송을 걸지도 않았고 판결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개인의 생을 진행했다가 폐지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소송을 하지도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개인의 생을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폐지 결정이 나오고 2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고할 때 결국 회차에 맞는 변제금을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회차에 맞는 변제금이 필요한 겁니다. 이분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개인의 생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또 발생합니다. 개인의 생 재신청의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중지명령은 나올 수 있는데요. 금지명령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당하면서 개인의 생을 진행하셔야 하는 겁니다.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답답합니다. 개인의 생은 채무를 해결하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변제금을 모아두지 않으시면 이렇게 개인의 생 전보다 더 악화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재신청을 해서 개인의 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다시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인의 생을 이미 진행하셨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은 벌써 중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급여 압류까지 들어와 버린 상황이 되니까요. 상당히 힘들어 하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호소드립니다. 개인의 생 신청하시고 3개월 후부터는 제발 변제금을 모아두세요. 구체적인 금액 등은 저희 사무실에서 다 안내해 드릴 겁니다. 변제금이 적다고 일단 급한 곳에 쓰고 나중에 모으지 하다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발 그달 모아두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